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로서 수능까지 딱 52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시기쯤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도움 말씀 드릴까 하고요. 요즘에 어머님들이 학원에 전화하셔서 많이 묻는 물음들이 지금부터 성적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사자인 우리 수험생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영상도 수험생이 듣고 남은 50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리를 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은 50일 동안은 70점대의 학생이 100점을 맞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루틴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을 180도 뒤집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한 학생이 완벽하게 바꿔서 공부를 하는 건 좋겠지만 해오던 방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대신 수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의 4점짜리 한 문제는 단편적인 개념 하나를 안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모든 걸 다 알고도 4개의 개념을 알고도 하나를 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점수대에서 아깝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올해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과 시험 문제 속에서 아깝게 틀린 문제만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더 맞는다면 확실히 많이 상승된 점수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 학생들의 습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수능이 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남들도 똑같이 가진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맞게 최적의 시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 혹은 상위권의 대학을 가려면 수학, 국어, 탐구, 영어 순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 정시로 인서울의 하위나 수도권 대학을 간다면 탐구를 2과목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과목을 정리하시면 좋겠고, 또 수시로만 대학을 가려는 학생은 수능 최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파악하고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손에 잡히는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학습 플래너를 써본 적이 없더라도 남은 기간 간단하게라도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 한 달 전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수능 보름 전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지금 정해가야지 나중에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능날이 되면 엄청 당황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건데, 국영수 탐탐의 성적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어만 5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이 전부 2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국어 때문에 고민이 많겠죠? 반대로 국영수는 2등급인데 탐구가 5, 6으로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과목을 올리면 좋겠다. 수학은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약간 상식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정말 안 나오는 과목에 무리하게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잘 나오는 과목까지도 점수가 떨어지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는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믿던 과목까지도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지금부터 공부를 해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거는 두말이 필요 없는 진리죠. 몇 년 전에 제가 재종반 담임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불쑥 저를 찾아와서, 저의 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 내일 아침부터 6시 30분까지 학원에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오면 저를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아침에 정말 일찍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시간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불러서 혹은 지나가는 길에 아침 일찍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왔대요. 한 중간중간에 한 달 정도 남기고 며칠 동안은 아침에 못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그 뒤로는 수능까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부를 잘 마쳤는데,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수험생들도 내가 수능 때까지 어떤 결심을 이루겠어 이렇게 목표했다면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렇게 스스로하고 약속한 걸 꼭 지킴으로써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수능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하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몇 가지 고민사항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중에서도 인강 보면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지금부터는 부족한 과목 이것만 해서 시간을 보내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혼자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독학 재수학원으로 아니면 독서실로 많이 향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다닌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을 끝까지 잘 다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재종반에 있을 때 보니까 마지막 한 달 남기고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뛰쳐나간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요. 학원을 다니는 거는 단순한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까지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하고 비슷한 처지의 경쟁자랑 함께 공부하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학원 그만두지 마시고 다니던 학원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고3 학생 중에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인강을 보는 걸 계속 고집한다면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어딘가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정 안 되면 과외라도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논술 공부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논술 원서를 써서 논술 공부를 해야겠다는 학생은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초상향 지원을 하고 수리 논술의 경우에 확통기하가 출제된다고 해서 안 했던 공부를 한다면서 수학 확통과 기하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해야 된다면 미적분 정도만 조금씩 하면서 최소한의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야 그게 최선이지 너무 방향을 많이 트는 건 나중에 탈이 나기 마련이고요. 혹시 정시를 포기하고 이제 논술로만 가야겠다? 아니면 애시당초 논술로만 대학을 진학할 학생이었다면 논술 중심으로 전면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상향해서 논술 6장을 썼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합격할 확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아야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위험은 알고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 시기쯤 되면 고3 학생들은 벌써 재수할 거야. 어차피 난 재수할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요. 재수할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공부 안 하는 걸 정당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3도 처음이었던 것처럼 재수 생활도 앞으로 처음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재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재수를 마음먹고 있더라도 그 재수에 성공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 미천이 올해 여러분이 얻을 수능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을 최대한 올려서 맞아줘야 여러분은 내년에 그 성적부터 이제 더 올리게 되니까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은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수능 준비도 하고 수시 준비도 하고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정시 원서도 합격할 대학을 써보는 게 훨씬 더 값진 경험이고 그게 내년에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거창하게 50일의 기적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지만 그 기적이라는 게 갑자기 50점이 100점이 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 측면에서 학습 측면에서 여러분이 부족했던 조금씩만 개선해 가면 그런 것들이 모아서 의미 있게 인생 점수를 수능에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남은 50일의 시간은 생각 밖으로 매우 긴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권태에 빠지지 마시고 남은 시간 우리 수험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